그건 뭐 외전, 연락전, 뭐 이런 외전. 외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쪽으로 중심에서 이런 것들은 뭐 다 상식적인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상지 관절의 관련 통증은 이제 방사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깨에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위에서 오는 간접적인 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영역은 아니죠. 암은. 내 암이 걸려서 어깨가 아파요. 뭐 만약에 예를 들어 심장암이라면 왼쪽 어깨가 아프고 폐암이라면 오른쪽 어깨가 아프고 그다음에 유방암 같은 경우에 그쪽에 또 아프고 그런 것들이.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에 의한 표현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만져서 되는 게 아니고 암을 치료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 없는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환자하고 처음에 상담할 때 잘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숄더는 뭐 우리하고 관련되는 거죠. 이게 이제 상부 어퍼소라식 쪽이 포스트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이 보상으로 앞에가 이렇게 어깨가 말리면서 거북목이 되고 이런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라운드형의 그러한 숄더가 되면서 숄더 페인이 양쪽으로 다 올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슴의 비대 및 새가슴. 여성분들이 유난히 가슴이 이렇게 큰 사람들이 근데 가슴이라는 그 근육의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끌어내리잖아요. 무게에 의해서. 우리가 가방을 뭐 들고 다니면 어깨가 펴지듯이.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새가슴이라는 것은 이 흉불이라는 이 뼈가 앞으로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는 병인데 이것도 일종의 성장하면서 이런 것들이 또 어깨의 페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접적인 거지만 우리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환자가 오면은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어깨 보지 볼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말로 물어볼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내가 시각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흉곽출구증후군이라고 해서 이게 뭐 소라시카 원래 신드롬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 클라비클이라는 뼈와 이게 퍼스트 립과 또 여기 이제 안테리얼 스켈러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전사각근, 그 다음에 미디얼, 중사각근, 후사각근. 근데 거기 보면 신경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 전사각근 증후군이라고 해서 여기서 눌릴 수 있고 또 이 쇄골과 늑골 사이에서 또 압박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팩토랄 마이너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소형근 여기서 눌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흉곽, 그러니까 소라식 아울렛 신드롬, 그러니까 여기 뭐 흉곽 출구 쪽에서 생기는 신경이나 이런 것들을 압박되는, 그러니까 신경의 경로가 이렇게 해서 상완신경, 척골, 요골신경, 그다음에 뭐 미디얼 러브 신경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이런 경로에서 압박을 당할 수 있는 출구 쪽에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라식 아울렛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깨까지 페인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깨에 페인이 있다면 혹시 흉곽 출구 증후군이 아닌가 이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소라식 아울렛 신드롬을 이렇게 좀 자세한 그림으로 이렇게 신경과 혈관 이런 것들이 클라비클이라는 뼈 밑으로 늑골 사이로 빠져나오는데 늑골이 엘리베이트, 늑골이 거상이 되면 여기에서 꼭 끼게 되는 거죠. 그때 생기는 페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지금 여기 이제 전사각근 증후군 여기서 눌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눌릴 수 있고. 흉곽출구증후군 증세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방법인데 이건 환자의 의자를 바로 앉힌 자세를 취하게 되고 검사자는 환자의 맥박을 느낄 수 있도록 손목 부위를 이렇게 한 손으로 가볍게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어깨 부위에다 손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맥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자는 환자에게 숨을 길게 마신 다음에 팔을 외축으로 한 60도 정도 이렇게 들어 올리고 동시에 환자에게 머리를 건축이라는 건 건강한 축, 아프지 않는, 막 이쪽이 페인이 있다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검사자는 환자의 맥박을 확인하는 거죠. 검사 과정에서 어깨 부위나 팔 부위에서 통증이 느껴지거나 혹은 맥박, 그 맥동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흉곽 상부의 압박이나 혹은 전사각근과 중사각근에 과도한 신경 경직이나 긴장으로 인해서 흉곽 출구 부위에서
신경과 혈관의 압박을 의심해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흉곽 출구 증후군 증세를 확인하기 위한 또 다른 검사입니다. 팔을 90도 정도로 손을 올려서 우리가 폈다 이렇게 잼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3분 동안 실질을 하는데 3분 동안 유지하기 힘들거나 그 평소에 그 느끼던 그 통증이 이 저림 현상이라든가 둔한 감각이 느껴지면 우리는 흉곽 출구 증후군을 의심해 볼 만한 90도가 290도야 아니면 29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트리얼 스캐너 신드롬이라는 것은 이제 이 전사각과 중사각 사이에서 나오는 신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자목이 돼서 길게 되면 이 근육이 텐션이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때 꼭 끼어서 나오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펙토라리스 마이너는 소형근 이제 신경이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손을 이렇게 들고 많이 일하는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이 근육이 긴장으로 인해서 오는 압박, 그랬을 때 페인이 어깨에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형근을 테스트하는 것은 흉곽출구 증후군의 증세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인데 환자는 의자에 바로 앉은 자세를 취하시고 검사자는 환자의 등 뒤에서 환자의 양손목을 잡아요. 그리고 검사자는 환자에게 숨을 크게 들어 마시도록 지시한 다음에 천천히 환자의 양팔을 위쪽으로 들어 올리고 환자에게 머리를 최대한 앞으로 이렇게 숙이는 거죠. 손을 들이면서 앞으로 숙이는 그런 현상을 지시하는 겁니다. 환자는 60초 이상을 유지하세요. 그때 검사 과정에서 어깨 부위나 팔 부위에서 통증이 느껴지거나 혹은 맥박, 요골동맥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흉곽과 소흉근 사이에서 신경과 혈관의 압박을 의심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검사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비컬 파셋 조인트, 이제 파셋 조인트라고 파셋 그 관절의 조인트의 신드롬인데 이건 뭐냐면 이 뼈가 전만이 되면서 이렇게 전반으로 밀리면서 앞에 있는 신경을 압박하는 현상을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발목을 뼈다, 허리를 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셋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그 파셋 신드롬은 통증이 지금 이 그림과 같은 데에서만 놀지 밑에까지 내려가요. 만약에 목 디스크라고 그러면 팔가락까지, 손가락까지, 팔목까지 저린 이상 감각이 나타나지만 이 파셋 신드롬은 여기까지만 통증이 방사가 돼요. 그게 특성입니다. 그래서 3, 4번이라면 여기, 5, 6번이라면 여기까지, 2, 3번이라면 여기까지, 4, 5번이라면 여기까지, 6, 7번이라면 여기까지 이 파셋 신드롬에 의해서 페인이 발생이 됩니다. C1은 없는데요? C1은 거의 페인이 이제 신경이 위로 가니까 그리고 그렇게 두통이나 그러니까 뭐 여기 C1, C2니까 여기 C2, C3니까 뭐 그쪽에서 후두부에 신경이 가니까 C1에서는 파셋 신드롬이 나올 수가 없는 게 다른 데는 이렇게 디스크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얘는 이렇게 옆으로 급들기도 없고 횡돌기만 길게 생겨서 파셋 신드롬이 잘 안 일어나요. 서비칼 파셋 조인트 테스트는 우리가 경추 디스크를 검사할 때처럼 고개를 한쪽으로 돌려서 약간 뒤로 젖힌 상태를 위에서 아래로 눌러봅니다. 이때 목, 어깨 주변으로 찡하는 그런 느낌이, 통증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후관절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인이 있는 쪽으로 돌려서 레터널 밴딩을 더 압박을 하니까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을 더 압박을 하니까 통증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통증은 가만히 있으면 무겁게 아픈 느낌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고개를 숙이면 후관절 사이에서 이렇게 숙이니까 관절이 멀어지니까 통증이 줄어드는, 감소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또 고개를 뒤로 젖히면 후관절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 이런 것들이 뭐 디스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파셋 신드롬이 이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후관절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고개의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주로 문제가 생긴 쪽으로 고개를 돌리기가 어려워지고 뒤로 접히는 게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칼 디스크는 뭐냐면 경추에서 오는 디스크, 경추 뼈 사이에 추간판 디스크가 탈출을 해서 이제 파열되거나 이렇게 꽈리처럼 나와 있어 그 지나가는 신경을 자극했을 때 어깨, 등, 발 등에서 신경을 느껴지는, 그 페인을 느껴지는 방사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거죠.
이렇게 파리처럼 밀려 나와서 요 나오는 신경근을 압박해서 이 신경이 내려가는 그 경로가 다 방사통이 생기는데 이거는 아까 가드 신드롬 마냥 되게 국한된 부위만 편히 가는 것이 아니고 팔까지 저리는 증상이 내려간다. 이것이 디스크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약간 그 파셋 신드롬하고 허니 디스크하고 차이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디스크는 추간판이 이렇게 눌리니까 안에 있는 척추 안에 있는 수핵이라고 하는 뉴클리스라는 수핵이 이 애니너스 파이브라고 하는 소매질을 뚫고 나와서 요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는 걸 디스크고 파셋 신드롬은 관절이 이렇게 있는데 더 전만이 되면 앞으로 이 뼈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같이 증상이 올 수 있나요? 디스크랑 파셋 신드롬 같이? 근데 디스크 그렇게 영향도 있겠지만 파셋 신드롬은 쉽게 보면 요가 허리를 이렇게 숙이게 되니까 더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전만으로 신경을 눌러버려. 이게 파셋 신드롬이고 디스크는 이렇게 눌려서 밀려 나와서 디스크가 그런 차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거의 급성으로 오는 것들이 파셋 신드롬이 7, 80%고 정말 디스크는 뭐 20%도 안 될 정도로 적어요. 진짜 오리지널. 그래서 우리가 거의 급성 환자들이 잘 보면 디스크라고 환자는 뭐 허리가 아프고 막 통증이 있으니까 나 디스크 걸렸네 하지만 거의 파셋 신드롬. 파셋 신드롬은 통증은 어마어마하게 비슷하게 아프지만 치료는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치료하기가 쉽다. 이런 것이 이제 특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는 터져 나왔기 때문에 뼈를 맞춰도 얘가 인대를 뚫고 밀려 나왔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요. 인대가 힘들다고 그랬죠. 그래서 디스크는 치료하기가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것들. 이게 이제 서비컬 디스크 테스트하는 방법이 이제 더 들어보면 통증이 감소가 될 것이고 그렇죠. 신경이 눌리는 걸 열어주니까. 근데 신경을 누르는 걸 더 압박하니까 통증이 증가가 돼요. 그럼 이거는 목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어깨의 문제가 아니야. 여기서 내려가는 방사통이기 때문에 이거를 치료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이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더 레터널 밴딩을 시켜서 그쪽으로 더 컨트랙션을 시켰더니 신경을 더 압박하니까 헉소리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디스크. 이 검사는 뭐 어깨가 아프거나 팔이 저리면 디스크 검사를 그 메디컬 닥터들이나 카이로닥터 무조건 다 이 방법을 제일 먼저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메디컬 닥터들은 엑스레이를 찍거나 뭐 MRI를 찍거나 CT를 찍거나 하는 거고 카이로프랙틱은 서브라케이션이라고 확인해서 이제 치료하게 됩니다. 경추의 방사통을 보면 앞에서도 보는 그림입니다. 만약에 3번, 3번 여기까지, 4번 여기까지 오게 되고 6번이 엄지손가락까지 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 5, 6 그렇죠. 5가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여기 T1은 새끼손가락까지 가고 GA라고 되어 있는 8번이 신경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8번, 여기 7번, 6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보면 6, 7, 8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신경의 경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문제가 있으면 지금 8번 신경이 누르고 있구나, 뭐 디스크구나. 여기가 저리면 7번, 여기는 6번, 이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뒤에서 보는 그림이에요. 똑같은 원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경로를 잘 이해를 하시면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문제가 있나를 또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경로의 페인의 통증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메이저 서브라케이션을 찾기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찾기 위해서 다른 데서 오는 페인들을 확인했어요 지금. 그런 것들이 아니고 거기에 검사를 해봤지만 그게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깨 자체에 페인이 있다면 어깨, 엘보가 있다면 엘보를 통증을 찾아내야 되는데 직접적인 검사를 하는데 우리는 몇 가지로 나누냐면 크게 본, 그 다음에 머슬, 그 다음에 리그멘트, 그 다음에 아티쿨라 이렇게 네 가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뼈를 얘기하는데 뼈는 우리가 가동성을 가지고 테스팅을 해요. 어깨라는 뼈는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360도로 회전되는 조인트 유일한.
그럼 그 방향, 어깨는 뭐 스피리얼, 포스티리얼, 엔티리얼, 인피리얼, 뭐 포스처 로테이션, 엔트럴 로테이션 다뭐 애덕션, 애덕션 다 되는 거잖아요. 그 가동성을 내가 뼈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션 팔페이션이라고. 그러니까 모션 팔페이션을 했을 때에 가동이 제한되거나 그때 통증이 있거나 그러면 뼈에 서브락테이션. 자, 그러면 우리는 뼈를 어제스먼트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페인이 없는 반대 방향으로 어제스먼트 하면 돼요. 내가 올릴 때 아프면 느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치료하는 것들을 기본이 되는 뼈의 검사와 치료 방법을 해야 돼요. 근데 뼈가 문제가 아니고 머슬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머슬. 근육은 이제 우리가 근력 검사를 한다고 했어요. 근육은 근력, 그 힘이잖아요. 파워, 에너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떤 내가 삼각근을, 이 델토이드라는 그 근육을 검사한다. 이렇게 올려봐 하고 내가 못 올리게 하는데 힘이 좋다, 파워풀하다, 스트롱, 강하다,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 떨어져요. 자, 그럼 이건 근육의 힘을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는 근육의 서브락테이션입니다. 근육 테스팅은 내가 검사하고자 하는 근육을 힘을 주게 하고 내가 힘을 테스트했을 때 강하냐 약하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면 노멀, 정상이에요. 약하면 서브락테이션이에요. 근육도 서브락테이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육이 우리가 뭐 운동 스포츠 뭐 하면서 근육 손상이 굉장히 많이 오죠. 내가 근육이 이쪽이 텐션이 강해요. 이쪽은 너무 늘어났어요. 그럼 이래고 다니는 거냐? 예. 그러면 뼈는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또 픽세이션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주둔근이라고 그래요. 잡아 당기는 근육. 이건 기랑근, 잡아주는 근육. 근데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검사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밀어봐 했을 때 이 상태에서 밀어봐 했을 때 이게 힘이 없으면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밀어봐 했을 때 이게 힘이 없으면 이게 메이저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메이저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육이 이건 수축이 됐으니까 이완을 시켜주면 돼요. 이 근육이 메이저라면 릴렉스가 됐으니까 수축을 시켜주는 게 이제 치료예요. 근육 검사는 비교적 쉽고 또 빨리 치료되는 게 모습이에요. 근육은 수축성 약화와 이완성 약화가 있어요. 너무 이완이 돼도 약하고 너무 수축이 돼도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디렉션 시켜보거나 디렉션 시켜서 검사했을 때 힘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는 치료를 한다. 이런 것이 이제 제가 근육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고 빠르고 쉬울 겁니다. 그래서 근육에 이런 문제들이. 그 다음에 이제 리가멘트는 뼈와 뼈를 연결을 시켜주는 일을 해요. 내가 이 상완근, 그래로 피모레스라고 하는 이 뼈를 이 상완 바관절에 연결을 시켜주는 게 근육과 인대예요. 그럼 근육이 힘을 놔버리면 지금 이게 널렁덜렁 하잖아요. 이게 지금 인대에 매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검사는 뭐냐? 이 상태에서 근육이 힘을 놓은 상태에서 내가 로테이션도 시켜보고 당겨보고 움직여봤더니 자극이 있고 아파. 그럼 이건 인대의 손상이에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 알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대의 손상이라고 그러면 사실 인대는 치료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근육은 사실 우리가 뭐 지압 마사지만 잘해도 많이 편해지고 좋아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인대라는 것은 한번 릴렉스 과하게 하이퍼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동성을 넘으면서 스프레인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상처 조직이 생기고 인대의 손상은 쉽게 치료가 되지 않아요. 결국은 이제 병원에 가면 깁스하거나 뭐 이런 것. 그러니까 장시간 쉬어라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 카이로프락틱에서도 사실 뭐 특별하게 치료법은 없어요. 테이핑 요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카이로닥터가 이제 테이핑 요법을 또 이렇게 만들게 되면서 굉장히 테이핑이 활용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리가멘트의 문제는 그런 테이핑 요법이라든가 운동 요법이라든가 걸 시켜야 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장압법이 굉장히 특효적이지만 환자한테 적용하기는 좀 너무 페인이 심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들을 권장은 안 하지만 가까운 지인 정도라면 얼마든지 해줘서 효과를 볼 수가 있으니까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사 관절에 낭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티클라. 그 낭이 사실은 우리의 그런 스노비알 조인트라고 하는 활액낭이 있잖아요. 우리가 윤활 역할을 하죠. 움직일 때 매끄럽게 해주고 또 우리의 영양을 공급하게 해주고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그 활액낭이라는 낭이. 그러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압박을 했을 때 거기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도 치료가 굉장히 힘들어요. 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 어떤 충격에 의해서 상처를 입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여기에는 뼈의 서브라케션에서 굉장히 압박된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니까 마찰이 생기면서 열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문제가 되는 50견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뼈를 서브라케션에서 유착이 된 것을 열어주면 좋아지겠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바이러스 감염이나 외상에 의해서 생긴 그런 것들이라면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절 검사는 힘을 뺀 근육의 힘을 놓은 상태에서 내가 압박을 가하거나 어떤 모션을 취했을 때에 자극이 오면 그 리가멘트의 문제고 치료는 우리가 서브라케션 뼈를 잘 해주면 좋아지는 거다. 우리 범위 내에서는. 그러나 바이러스 감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병원 치료에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을 해야 빨리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영역이 아니고 그런 바이러스 감염이라면 치료도 오래 걸립니다. 그런 거는 우리의 뼈의 문제랑 뼈를 맞춰주면 바로 좋아지지만 그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지관절을 하든 하지관절을 하든 이런 뇌를 가지고 치료를 한다게 되면 검사의 폭이 좁아지는 거죠. 막연하게 어깨가 아프니 어깨를 막 주물르고 만지고 돌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뼈의 문제인가를 확인하고 근육의 문제인가를 확인하고 인대의 문제인가 관절의 문제인가를 파악하면 여기서 메이저가 하나가 있다고 그러면 그 하나만 잘 치료해 주시면 더 빨리 회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깨에서 숄더에서 우리가 4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완 와관절, 그래가 힘으로 들어가는 상완 와관절이 있고 흉쇄관절. 흉쇄는 흉골과 쇄골. 흉골이 요거예요. 그 다음에 쇄골하고 만나는 요거를 흉쇄관절이에요. 그리고 견쇄관절은 뭐냐면 견갑골하고 쇄골하고 만나는 요 아크로멘이라고 그러죠. 요 견쇄관절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견갑과 흉갑과 만나는 그러한 것은 늑골과 뒤에 붙어 있는 삼각형의 뼈. 거기도 관절에서 움직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지 관절에서는 이 4개의 뭐냐면 우리가 페인이 오는 것은 요 관절에서 오는 거잖아요. 관절에서 브라케이션이지. 그래서 이런 4개를 하나하나 보면서 특히 이제 상지에서 상완 관절을 보게 되면 얘의 서브라케이션은 뭐 복잡할 게 없어요. 그냥 엔티리어, 인피리어 전 하방으로 많이 서브라케이션이 일어납니다. 거의 그렇게. 얘가 뒤로 빠지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뒤로 빠진다고 그러면 내가 뭐 붕 떠가지고 2단 협착에 한번 쳤다든가 오토바이 모터사이클 타고 오는 사람들이 와서 뻥 받았다든가 이랬을 때의 서브라케이션이고 뭐 운동을 했다 뒤로 꺾였다든가 이럴 경우는 모르겠지만 거의 우리가 자연적으로 서브라케이션이 일어나는 것은 엔티리어 방향으로 서브라케이션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보면 디슬로케이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엔티리어 인필 방향으로 빠지지 포스틀 방향으로 빠지는 디슬로케이션은 대형 사고예요. 왕창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 영역도 아니에요. 근데 엔티리어 인필 방향으로 서브라케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그 디슬로케이션도 치료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치료하게 되는데 여기서 뼈의 가동성도 보고 관절도 압박해보고 당겨서 인대도 보고 근육의 상태도 보고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치료는 아까 그 얘기한 대로 치료해 주시면 좋아지지만 거의 치료를 보면 어깨는 엔티리어 인피리어니까 나는 수피리어 포스틸 방향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방향이 항상. 그래서 이것도 이게 너무 강하게 얻었으면서 하면은 그 낭이 또 깨지잖아요. 그렇죠? 낭이 깨져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최대점으로 밀어오는 거예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얘를 이 방향으로 해서 가장 페인이 없고 좋다는 편안한 방향으로 내가 쓰러뜨려요. 그 너무 강하게 아니고 최대점에서 항상 모든 테크닉은 최대점에서 해줬을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게 가장 많이 쓰는 테크닉이에요. 뭐 여러 가지 뭐 보여줘봐야 사실 간단하고 쉬운 테크닉이 가장 대중적인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견갑골이라고 하는 스캐플라는 우리가 이렇게 미디얼 방향이나 내러럴 방향으로 다 움직이고 수페리얼, 인페리얼 방향으로 다 움직여요. 방향 보면은 포스럴 방향으로, 엔트리얼 방향으로, 그 다음에 미디얼, 내러럴 방향으로 다 움직이는 것이 견갑골입니다. 특히 우리가 팔을 들어 올릴 때 한 30도까지는 여기서만 움직이지만 여기서부터 얘가 2가 올라가면 견갑골이 바깥쪽으로 이리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 이 견갑골에서 그 픽세이션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사람들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움직여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2대1 비율로 같이 따라서 나타날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여기서 컴펜세이션이 일어나고 과보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만치만 움직여야 되고 과하게 움직이면서 어깨에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스캐플라는 어깨의 뿌리다. 그래서 모든 어깨의 치료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특히 어깨를 회전시키는 근육이 있죠. 우리가 극상근, 극줄기의 윗상, 이따서 극상근, 극하근, 그 다음에 소원근, 그 다음에 견갑 안쪽에 있는 견갑하근, 이 네 개의 근육이 우리는 안녕하세요. 네 개의 근육을 우리가 회전근이라고 합니다. 회전근. 우리가 병원에 가면 회전근 타협, 회전근 이게 근육의 충돌 증후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 어깨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머슬들이 다 이 견갑골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견갑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50견, 퓨전숄더라고 50견도 내가 머리를 못 빗는 50견과 머리를 못 감는 50견이 있고 때로는 뒤로 브래디어끈을 못 끄는 50견이 있어요. 그게 바로 견갑골의 비밀이 있습니다. 얘가 바깥쪽으로 돌아갔으면 이거는 올라가는데 뒤로 안 들어가니까 브래디어를 못 끄는 50견이 되는 거고 얘가 미디얼 방향으로 들어갔으면 안쪽으로 들어가지만 위로 안 들어가니까 머리를 못 빗거나 못 감는 50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의 치료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액티베이터 공부를 하지만 액티베이터가 이 사지관절의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거기는 세트로 치료해요. 다. 어깨가 있으면 여기서 팔목까지 다 같이 치료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고관절이 문제면 다 세트로 치료해보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페인이 있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치료해서 그것만 매달리다 보면 치료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기전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더 좋은 이런 치료 방법이 나옵니다. 수피리얼, 인피리얼 이런 방향으로 움직임을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고요. 견갑골의 움직이는 방향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캐플라 조인트의 어저스먼트라고 하지만 이게 매니플레이션이거든요. 환자를 옆으로 누워서 이제 척추가 바로 서게끔 놓고 우리가 이 환자의 이 견갑골을 잘 만져지질 않아요. 픽세이션이 고착화가 된 사람들. 그래서 이 팔을 뒤에 허리 쪽으로 오게 되면 얘가 지금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 이 견갑하근이라는 근육을 떼내게 되는 거죠. 이거를 잡아주는 큰 넘보이라고 하는 능형근이 있고 또 여기 견갑거근이 있고 밑에서 잡아주는 광배근이라는 큰 근육도 같이 또 다스려야 돼요. 아까 여기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이거는 이제 어깨를 회전할 때 생기는 근육이고 이 견갑골을 크게 잡아주는 것이 견갑거근입니다. 그다음 견갑 안쪽에 능형근, 그다음에 광배근이나 이런 근육들도 같이 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복잡해요 어깨가 사실은. 그래서 어깨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아요. 치료는 이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될 정도로 많은 게 어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스캐플라의 뼈를 잡아서 안쪽에 있는 그런 견갑하근이라든가 여기 능형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잡고 있으면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완을 시킨 다음에 아까 미디얼 스캐플라면 내러럴 방향으로 돌려주는 스로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정을 하는 거고 만약에 레터널 방향으로 돌아간 스캐플라라면 미디얼 방향으로 돌려주는 그러한 어저스먼트를 하게 되는 것이 이게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하는 그런 사이드 파치에서 하는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흉쇄관절이라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여기 클라비클이라고 하는 쇄골뼈가 지금 보이는데 여기 스텔럼이라고 하는 이 흉골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관절이 되어 있잖아요. 쇄골과 연결되면서.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특히 운동선수들이 이제 막 부딪히는 일을 많이 해요. 뭐 축구가 됐든 농구가 됐든 배구가 됐든 뭐 격투기가 됐든 이 어깨를 부딪히게 되면 어깨가 밀리면서 이 클라비클이 미디얼 방향으로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미디얼 방향으로 밀려 들어서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위로 툭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밑으로 내려가거나. 뒤에는 뭐냐면 늑골이 받치고 있으니까 뒤로 강력하게 들어가면 그냥 부러지는 거예요. 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소브라케이션 거의 보면은 미디얼 수피리얼 방향으로 소브라케이션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미디얼 수피리얼 방향의 소브라케이션을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은 이따 실습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쇄골 교정하는 것들을 일단 설명을 다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보로 내려갑니다. 엘보는 이제 두 개의 엘보가 있습니다. 이쪽 이 새끼손가락을 타고 쭉 크게 만져지는 큰 뼈를 우리가 울라라는 뼈예요. 척골이라고 해요. 척골.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쪽으로 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뼈를 우리가 레디우스라고 하는 요골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골, 울라라는 뼈는 우리가 골프나 볼링 엘보라고 합니다. 골프 칠 때 스윙을 이렇게 하고 볼링을 이렇게 던지니까 얘가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이거를 볼링 엘보 또는 골프 엘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 레디우스라는 뼈는 우리가 백스윙을 하는데 테니스 할 때 이렇게 백스윙이라면서 얘가 이 풋솔 방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테니스 엘보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엘보의 서브락테이션은 뭐 라켓이나 이런 골프나 이런 기구를 들고서 되게 상대방하고 시합을 할 때는 승부욕도 있고 내가 더 강한 서브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라켓을 꽉 잡게 돼요. 그게 문제가 돼요.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막 힘으로 제압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근육과 인대의 텐션을 최대점까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거기서 임팩트가 팍 들어가면서 팍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그림과 같은 스트레인이나 스프레인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니 이거는 상처 조직이 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빠져나간 뼈를 뚝 하고 교정해도 페인이 계속 있게 되고 이 상처가 아무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페인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엘보 치료는 뼈를 우리는 잘 방향을 찾아서 맞춰주고 이거를 대신할 수 있는 테이핑 요법이라든가 또 여기에 뭐 어떤 그 페인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뭐 염증, 소염제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은 빨리 치료가 되겠죠. 그러나 운동하는 사람의 특성이 그거를 하지 말한다고 하면은 뭐 안 해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기에 미쳐 있는 사람은 비가 와서 뭐 운동장에 물이 와도 낮게 가지고 서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운동이라는 건 미치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 하질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계속 운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상처 조직이 빨리 치료가 안 돼서 막 통증이 어깨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라켓을 좀 가볍게 힘을 빼고 하는 기술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무술도 주먹을 펀치도 주먹을 힘을 꽉 쥐고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꽉 쥐면 스피드도 떨어지고 우직하기만 한 거예요. 그러나 오는 것을 내가 가볍게 받아치면 오히려 상대방의 데미지를 더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기술이 이제 노련하면 그런 경험에서 오는 거니까 뭐 운동이 됐든 무술이 됐든 뭐 이런 테니스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한 우리가 카이로도 처음에는 사람이 힘이 들어가가지고 사고가 치는 거예요. 힘을 빼줘야 돼요. 힘 빼는 것들이 기술이에요. 그래, 그렇게 우리가 연습을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환자들에게 인지를 시켜줘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테니스 엘보 욕을 레디우스와 레디우스 맞죠? 그리고 골프 엘보에 올라 이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이게 이제 보이는 게 지금 이게 척골 올라고 이게 욕을 레디우스 그 그림을 얘기합니다. 팔에서 움직이는 그런 플렉션, 익스텐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엘보의 그러한 테니스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이런데 조금 전에 제가 악조건 왜 손상이 올 수 있는 조건들을 설명드린 것들을 그런 그림들을 지금 보충으로 보세요. 꽉 잡으니까 텐션이 된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격에 의해서 이미 여기서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몇 가닥이 찢어지는 스트레인이냐 많이 끊어진 스트레인이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엘보의 어저스트먼트는 뭐 간단합니다. 너무 쉬워요. 그래서 뭐 우리가 올라는 이제 이쪽으로 빠지니까 내가 이 방향으로 어저스트 하는 거고요. 얘는 이 방향으로 빠지니까 이 방향으로 어저스트 하는 거예요. 실습 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뼈를 치료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지만 아까 같이 그런 그 라켓을 너무 꽉 치고 이렇게 강한 그 스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인대라든가 근육의 손상이 왔을 때에 그런 상처 주력이 치료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뼈를 잘 맞춰놔도 조금 시간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목, 칼파본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손목에서 주로 일어나는 것이 여기에 미디얼 로브라고 하는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중신경이라고 해요. 이 칼파 터널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런 그 손목의 터널과 같은 그 중앙에 그 정중신경, 미디얼 로브라고 하는 정중신경이 빠져나가는데 이것이 여기에 루네이터라는 뼈가 있습니다. 손목에는 8개의 뼈가 있습니다. 위에 4개, 밑에 4개. 근데 그 가운데에 있는 그 루네이터라는 우리가 얘기하는 월상골이라는 뼈가 이 신경이 뒤로 빠져도 눌리고 엔티리어 방향으로 빠져도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위를 못한다는 얘기는 포스트 방향으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고 이 행위를 못하는 사람들은 엔티리어 방향으로 빠졌기 때문에 얘는 포스트 방향으로 넣어줘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우스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하는 사람들 이 근육과 이 사이에 정중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좁아져 있어서 또 이걸 열어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 중요한 게 이제 이 신경이 눌리면 여기에 있는 이 근육이 말라서 없어져 버려요. 희한해. 페인도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오게 되고 그래서 친구 부인이 이게 근육이 없어져서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제가 치료해줘서 회복시켜준 적이 한번 한 20년 전 얘기인데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수술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주부들이 많이 일어나죠. 사실 이 여성분들이 근육인대가 우리 남성보다 훨씬 약하게 태어나요. 근데 이런 남자보다 뭐 한국으로 봤을 때 여자들이 더 잡일을 많이 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 검사는 우리가 이런 방법과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됐을 때 나는 그 손목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는 이 뒤로 나와서 더 꺾으면 아픈 거예요. 안으로 나온 사람 안으로 꺾으니까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페인이 없는 방향으로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페인은 이렇게 온다는 거. 이렇게 온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 내가 루네이터라는 뼈가 바로 요겁니다. 화살표 요거. 요게 안에 지나가는 정중신경을 엔트리얼 방향이나 포스럴 방향으로 과하게 빠지면 압박해서 오는 거고요. 우리가 카이로프락틱에서 이 파시폼이라고 손을 꺾으면 톡대 나온 뼈로 우리가 교정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럼 여기 이겁니다. 요 화살표, 이게 파시폼이라고 있잖아요. 요 뼈입니다. 요거로 우리가 교정을 많이 합니다. 네, 카이로로 이게 손으로 많이 교정하는 사람은 자꾸 손을 이렇게 해서 이 뼈가 많이 튀어나오게 하죠. 교정하기 뼈를 탁 떼서 이거로 밀으면 지금은 뭐 적당히 돼도 되지만 원래 우리가 파시폼을 많이 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스케포이드라는 요 조그만 그 안쪽에 있는 뼈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요 안에 있는 뼈인데 요게 이 방향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손목을 하니까 더 빠져나오니까 아파가지고 이 행위를 못 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안을 치고 짚지 못하는 그게 이 스케포이드의 소브라케션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게 부러지게 되면 잘 붙지도 않는 뼈 중에 하나고 우리가 이렇게 지압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스키를 타다가 많이 다치는 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치료하는 거는 손목 터널 증후군, 칼파 터널 신드롬에서 이 그 루네이터라고 하는 그런 월상골과 그 다음에 요 스케포이드라고 하는 요 뼈를 치료하는 방법을 이따가 한 번씩 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핑거, 손가락 같은 경우는 이제 접질린다고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트랙션 시켜서 이렇게 빼주고 테이핑 요법을 많이 하면 사실은 테이핑을 네모난 것을 반으로 쪼개서 손톱에다 붙이면 나중에 안 떨어지니까 손톱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손목까지 길게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페인 있는 부분을 감아주면 손가락은 굉장히 빨리 나서요. 길어서 테이핑 효과가 빨라요. 발가락보다는 훨씬. 그래서 손가락은 우리가 적당히 트랙션 시켜서 그냥 따끈하게 빼주고 테이핑 해주시면 빨리 치료되는 게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손가락 끝부분이 여기가 이제 탈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빠져가지고 옆에 가서 붙어 있어요. 그럼 이거 자기 제자리에다 갖다 놓고 부목을 대서 테이핑해서 한 일주일 있다 풀었을 때 또 빠지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고, 자꾸 탈구가 습관적으로 되면 결국 수술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손목의 운동 가동성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 손목 어저스먼트는 풋슬 방향으로 이 노네이터가 빠졌을 때 엔티리어 방향으로 넣어주는 거고요.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따 검사하는 방법은 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디스로케이션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깨의 관절을 보면 엑스레이상으로 얘는 지금 노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상이라는 얘기고 얘는 프로전 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냉동 어깨라고 그러죠. 프로전 숄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50견. 50견은 뭐 50대에 가장 많이 걸리고 한 번 걸리면 5년 고생한다고 50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30견, 40견 다 나옵니다. 그러나 영어로는 우리가 여기 보면 프로전 숄더라고 그래요. 프로전 냉동 어깨다. 이게 이제 냉동됐다는 얘기는 그냥 얼었으니까 이 칼슘화 됐다는 얘기. 그래서 가동성이 전혀 없어지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50견입니다. 어깨가 뻗어도 막 올리니까 여기 올라가. 50견은 아니에요. 다른 거지. 진짜 오리지널 50견은 이렇게 완전히 칼슘화돼요. 이러한 모습이 아니고 이렇게 폐화된 모습. 자, 그럼 이거는 가동성을 어디까지 열어주냐면 제일 먼저 이거 110도까지 열어줘요. 이것만 계속 작업을 합니다. 내가 들어올리는 한다. 그럼 요 밑에서부터 잠깐 내려서 페인이 없는 데까지 내려서 충격을 줘서 깨는 거예요. 올라가 15도 깨고 보내고 또 빼고 몇 날 며칠 이게 110도 올라갈 때까지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칼슘화된 걸 깨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림프 림프관을 통해서 우리가 소변으로 배출이 되면 다시 붙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뒤로 30도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끝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90도까지 또 깨주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건 여기까지 깨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어덕션, 내전 이런 것들을 가동성을 열어주는 것이 50견입니다. 50견이요. 50견이 왜 생기느냐면 아주 간단한 데서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턱관절이나 어깨에 조그만 염증성 페인이 있으면 생각할 여지 없이 그냥 염증 소염제라고 그러나요? 소염제, 항생제를 빨리 써서라도 고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에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리라는 예천경 말씀도 있지만 처음엔 조그만 거지만 이게 아파요. 그럼 우리가 통증의 신호를 내다 보내잖아요. 나 문제 있으면 해결해줘.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뭐 카이로프락틱 어드스먼트를 받든지 약을 먹든지 이걸 빨리 지시해서 액션을 취해서 치료가 돼야 되는데 그래 하고 얘가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죠. 별거 아닌데. 자, 그러면서 얘는 뭐라고 그냥 움직이지 마. 근데 우리가 뭐 걷고 뛰고 할 때 안 움직이냐 이래 움직여야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이게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뼈가 소프락티전이 조그맣게 됐지만 이것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마찰이 생기니까 자꾸 움직이니까 우리가 마찰은 열을 만들어요. 우리가 막 문지르면 열 생기잖아요. 그 염증이 생겨요. 열은 뜨거우니까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상체주력이 손상이 오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는데 움직이니까 또 통증이 생기게 돼요. 통증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막 급하니까 야 어떻게 빨리 좀 해줘. 그러면 얘가 뭐라고 해요? 야 그럼 안 되겠다. 너 못 움직이게 얘를 못 움직이는 물질을 또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막 거기. 그럼 그 물질의 찌꺼기가 뭐냐? 바로 칼슘이에요. 딱딱한 물질. 자 그러면 우리가 옆에 있는 근육, 머슬 이런 것들이 뭐가 와서 자꾸 찌를 거 아니에요. 찌르면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뭐가 왔나 봐. 얘가 밀어내게 되는 거죠. 밀어내면 또 옆에 있는 근육을 또 찌르게 되고 그럼 걔도 똑같이 반복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해가지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칼슘화가 되는. 그러니까 처음은 아주 적은 거지만 이걸 빨리 치료해주고 방치했을 때 결국은 50견이 오게 되고 턱관절에 조그만 염증이 놔둬서 방치하게 되면 이게 자꾸 움직이면서 문제가 돼서 결국은 만성화가 되는 거고 딱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초기에 빨리 치료를 해야 되고 물론 이제 골반이 틀어져 가지고
골반과 이 골반이 틀어지면 광배근이 약해지면서 어깨를 끌어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니까 이런 아까 같은 반복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골반에 의한 오십견이라면 골반부터 접어서 치료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오십견의 백화입니다. 어깨의 그런 문제들을 좀 설명드렸고요. 이제 견갑골 이쪽에 이렇게 지금 광배근이라는 근육이 이렇게 올라가고 어깨를 이렇게 끌어내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탈구, 디슬로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깨가 빠진 건 대형사고죠. 사실은 어깨가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들은 흔히 잘 빠지기도 하지만 경찰청에 보니까 시합 중에서도 빠져.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그 어깨가 아픈, 그 어깨는 워낙 뼈가 큰 뼈기 때문에 처음에 빠지게 되면 엄청난 페인이 와요. 이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왜? 환자가 거부를 해요. 너무 아프니까 야 오지 마 만지지 마 이런데 막 오면 발로 차고 침뱉고 해요. 그래서 겁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디슬로케이션은 되도록이면 빨리 치료해야 돼요. 이런 큰 뼈가 빠지면 이런 공간에 다른 것들이 차게 돼요. 그래서 잘 안 들어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빨리 하는 것이 좋고 치료하기 전에 꼭 반드시 지켜야 할 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사람이 큰 뼈가 빠지면 옆에 지나가는 중요한 혈관이나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걸 보여야 돼요. 이 큰 신경이나 혈관을 누르고 있는 걸 내가 교정한다고 확 당겼다가 더 압박을 하면 급박한 긴급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신경이 살아있나, 내가 팔을 꼬집어 보거나 문질러 봤을 때 감각이 살아있나, 감각을 느낀다는 신경이 문제가 없는 거죠. 손 움직여봐. 움직인다는 얘기는 신경이 근육을 잘 시키고 있는 거잖아.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자, 혈관이 돌린 건 뭐로 해야 되냐? 맥동을 일본에 보통 60에서 90 이렇게 떼야 되는데 이게 불규칙하다. 야, 그러면 혈관이 돌려 있는 거야. 야, 그럼 이것도 조심을 해. 또 하나는 프랙처, 골절. 뼈가 부러져가지고 여기 막 부종이 나와 있고 뼈 조각이 이 근육 속에 묻혀 있어. 그런 걸 교정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정확한 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뼈가 부러진 그런 프랙처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피멍이 들어있고 부종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디슬로케이션은 일단 이 세 가지의 혈관과 신경과 골절이 아니라고 그러면 빠른 시간에 빨리 해주면 비교적 잘 들어갑니다. 왜 잘 들어가냐? 뼈는 잠깐 제자리에서 조금 벗어나서 뭔가 걸쳐있는 거에 그냥 툭 찼다 넣어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큰 뼈가 빠지면서 주변에 인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과하게 늘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맞춰놔도 후유증이 굉장히 많아요. 큰 뼈는.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집어넣는 거 정확하게 안전하게 다른 데 방해도 안 받고 잘 집어넣고 그 다음에 후속 처리가 중요해요. 들어가니까 금방 움직이니까 괜찮아가 아닙니다. 다시 이 모양으로 빠졌을 때 모양으로 갖다 놓고 목에다 이렇게 해서 이걸 걸어주고 그 다음에 테이핑을 이렇게 올리고 옆으로 해서 십자로 붙이고 그 다음에 이 염증 제거 소염 효과 이런 것을 아이스를 대는 거예요. 이렇게 치료하면 그래도 좋아지는데 대충 적당히 맞춰주고 다 했다고 해는 나중에 이건 무지하게 없습니다. 왜? 반드시 후유증이 생기거든요. 어깨 같은 무릎 같은 큰 뼈가 빠진 후에는 후유증이 거의 90% 생겨요. 그래서 그러한 뒤처리를, 후속 처리를 잘 해줘야 돼요. 자신 없으면 119 부르는 게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척골에도 빠져요. 척골은 우리가 아까 이 손가락을 타고 들어가면 아주 큰 척골인데 이게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넘어졌어. 그러니까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잡아 빼서 넣어줘야 되는데 아까 같은 검사를 마친 후에 얘를 잘 당겨서 넣어주는데 그 방법은 들어가 있는 뼈를 여기를 막아서 이렇게 플렉션을 시키게 되면 내 손가락에 걸려서 이게 툭 하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끝, 얘가 빠졌으니까 뒤에 와 있죠. 그럼 그 끝을 막 잡아요. 그리고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 쑥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들어가는 거고 거의 후유증도 없고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잘 빠져요. 그래서 제가 많이 참 맞춰준 적이 있고 저는 뭐 운동하다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인가 4학년짜리인가 막 왔는데 아프다 오지 말라고 얼굴에다 침을 뱉는데 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들도 치과에 갔는데 치과 의사한테 얼굴 침 뱉고 도망간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거 맞춰줬지. 그랬더니 뭐 배가 아파도 나한테 가자고 그래. 그러니까 엄청 아프잖아요. 죽게 아픈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너니까 아프고 뛰어다니고 운동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으니까 뭐 어디가 아프든 뭐 누구한테 가자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 아이들. 그래서 우리가 척구는 그렇고 그 다음에 요구론이 이제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빨리 가자고 잡아 당기면 얘가 이렇게 올라와 버리는 거야, 이렇게 툭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누르면서 넣으면 되지만 안 들어갈 때는 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로테이션 시키면서 들어가는 넣는 방법이 있다가 실수 때 하겠습니다. 이게 어깨의 디슬로케이션입니다. 이건 노멀 아나토미 정상적인 얘기고, 이건 엔트리얼 디슬로케이션이니까 앞쪽으로 빠진 것이고, 포스터럴 디슬로케이션은 이거는 우리가 만나기 힘들어요. 한 번도 못 만났고요. 뒤로는 잘 안 빠집니다. 사실. 우리 어깨 뒤로 밀어보세요. 빠질 해박격으로 빠질 상태는 아니에요. 큰 대형 사고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엔트리얼 디슬로케이션이 되고요. 이게 빠지면 여기가 이렇게 이 부분이 함몰돼 가지고 축 뼈가 여기 와 있는 게 보여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여기 클라비클이라고 하는 쇄골뼈가 부러지면 이런 모습으로 와요. 이렇게 똑같이 와요. 근데 이거를 어깨가 빠지지 말고 당겨서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딱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돼요. 쇄골이 골절이 된 건지 이게 어깨에 그런 그래널 히머럴시의 디슬로케이션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엑스레이 상으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함몰돼 있고 이게 축 처져서 뼈가 딱 올라와요. 그래서 제 카페에다가 이런 그림 사진들을 많이 올리고 디슬로케이션을 치료하는 동영상을 다음 카페에 굉장히 많이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수집을 해서. 왜냐? 처음 이런 환자를 만나면 환자가 너무 거부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잘 안 돼요. 근데 그런 영상으로도 자꾸 보고 환자가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좀 인식이 되게 되면, 산부인과 의사들이 애 처음 받을 때는 막 겁나고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다 보니까 더 떠들어라 하고 아직 멀었어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처음에 환자 중증 환자들만 오면 처음에 안 왔으면 좋겠고 무섭고 겁나지만 하다 보면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척골의 모습이, 척골이 이렇게 뒤로 밀려나는 소브라과 디슬로케이션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앞으로 잘 당겨져도 되지만 뒤를 잡아서 이렇게 플렉션 시키면 이렇게 툭 들어가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어깨를 공부하면서 왜 갑자기 베개가 나오냐? 이 베개 문화가 너무 중요해요. 이 베개를 이렇게 경추에다는 이렇게 베야 경추가 C자 커브가 생겨서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거를 뒤통수에다 비면 이렇게 경추가 플렉션, 역커브가 돼요. D자가 돼요. C자 커브가 아니고 D자 커브가 되면서 머리에 무게 6kg의 하중을 목에 받게 되면서 대인성 관절염이나 디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숙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잠을 자는 것이 좋은데, 혹시라도 옆으로밖에 못 잔다고 했을 때는 이 척추가 일직선으로 쭉 가게끔 이 어깨의 높이만치 높여서, 이게 더 높다면 이 얼굴이 또 목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목도 문제가 되고, 또 이게 얕다면 목이 처지면서 목에 문제가 되고 어깨가 더 압박을 중량을 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90도가 되도록 이 어깨 높이를 이렇게 해서 옆으로 자면 그래도 어깨의 페인이, 어깨 아픈 사람, 목 아픈 사람들 보면 다 옆으로 자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정말이에요. 나는 목 아프거나 어깨 아프거나 턱관절에 문제 있는 사람 오면 잠 어떻게 주무세요? 그러면 뭐 옆으로 자요. 이렇게 얘기는. 무슨 베개 베요? 그러면 뭐 메모리콘 베개지고 뭐 국화 베개지고 베개 자랑하지만 베개가 아니에요. 형태학적으로 이걸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베개가 중요합니다. 오늘 뭐 이론 강의는 상지관절에서 여기까지만 제가 마치고요. 실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상지관절 정리를 해보면 어깨라든가 팔의 어떤 방사통이 굉장히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경추에서 오는 그러한 경추 디스크라든가 경추 바세 신드롬이라든가, 또 흉곽출구에서 오는 흉곽출구 증후군이라든가, 자, 그 다음에 뭐 암, 폐암, 또 여러 가지 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암에 의해서 올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그 다음에 라운드 숄더, 새가슴, 또 가슴 뭐 기대항, 이런 사람들의 어깨를 페인이 올 수가 있다고 아까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그 상기에, 그리고 어깨에 이제 어깨라든가
직접 관절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그냥 마구잡이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뼈가 메이든지 근육이 메이든지 인대가 메이든지 관절이 메이든지를 찾아서 네 가지 방법 중에서 그중에 메이저 위주로 치료하는 것이 오늘의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되도록이면 세트로 이렇게 치료하는 것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줄거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강의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인간의 인체에 베개가 필요한 건가요? 네? 인간의 인체에 베개가 필요한 건가요? 왜냐하면 원시인들은 베개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자, 원시인이 오래 살았나요? 수명이? 그건 그러니까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는 생활 패턴이라든가 우리 생활이 이제 인간은 직립을 하잖아요. 직립을 하면서 이렇게 동물은 네 발로 걷기 때문에 척추에 그런 척추병들이 흔치가 않아요. 다치지 않으면. 근데 우리는 직립하면서 머리에 무거운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기다가 나중에 앉게 되면 무게의 하중을 받기 시작해서 그때 생긴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 태어날 땐 카이포시스 텐데 하나의 카이포시스를 생겨나는데 앉고 생활하다 보니까 머리에 하중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디스크라든가 관절에 직접 받으니까 퇴행성 관절염이라든가 디스크라든가 조기에 빨리 와서 문제가 돼요. 연골이 닳아지면 재생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가 그 환경에 맞춰서 컬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고.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허리도 우리는 하나의 둥근 카이포시스를 태어나서 우리가 앉아있고 기계 되면서 허리가 적당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허리와 이 경추는 세컨더리 커브예요. 프라이머리 커브는 토라식하고 세이크로. 그러니까 원래 카이포시스가 하나의 큰 커브로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무게의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생기는 게 경추와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바로 누워졌는데 비계를 우리 옛말에 고친단명이라는 게 있어요. 높은 비계를 피니까 빨리 죽는데요. 왜? 그만치 전신에다 영향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너무 낮은 베개를 들면 또 일창옥이 되겠죠. 자, 그래서 베개를 안 비고 자는 사람도 있고 그게 좋다고 그래서. 자, 결국은 이 컬브를 편안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누워서 베개를 넣었을 때 이 콧날이 가장 높은 각도가 가장 자기한테 맞는 각도예요. 베개 높으면 이마가 나오죠. 이렇게 높아지고 베개를 또 목에 너무 깊은 거면 턱이 들려서 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적당한 직장 한 6cm, 6.5cm를 해서 코가 가장 높은 환경. 그래서 목에다 폈을 때 목이 이게 뭐냐면 뒤에 있는 물론 뭐 이 경추에도 뭐 판상근, 부판상근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근육들이 있지만 사실은 목을 앞으로 떨어지는 것을 잡아주는 승모근이라든가 이런 근육들이 우리가 하루 종일 우리가 이런 생활 패턴이 이러다 보니까 뒤에서 계속 얘를 잡고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 승모근이라는 근육을 우리가 스트레스 근육이에요. 트라페치스 머슬이 스트레스 머슬이다. 왜? 계속 얘를 일을 해야 돼요. 그럼 밤에 잘 때는 이렇게 좀 쉬게 해서 좀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밤에도 머리 이렇게 놓으니까 앞으로 떨어지는 거 얘를 계속 그 텐션을 유지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승모근이라는 이 근육이 긴장을 하면 지금 목으로 올라가는 혈관 신경들이 승모근을 통해서 많이 가는데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은 경직돼요. 근육이 뭉쳤다 그러죠. 자, 뭉치니까 그 지나가는 혈관 신경들이 원활하게 뇌로 보내는 우리의 가장 좋은 혈액과 산소와 이런 것들이 혈액을 통해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차단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하품이나 뻑뻑하고 신경이 안 통하고 눈이 뭐 침침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베개를 인간이 필요하냐? 그러면 답답한 거죠. 우리 환경에는 베개를 베야 맞습니다. 물론 이제 뭐 커브가 잘 돼 있고 뭐 그래서 베개를 안 베도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생활 패턴이 거의 뭐 운전해야죠, 뭐 SNS 보야죠, 뭐 보야지 공부 이게 뭐 플렉션 이게 익스텐션 모션이 아니고 플렉션 모션으로 하다 보니까 컬브가 자꾸 사라지니까 그것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 잠자는 베개의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옆으로 잘 때 이렇게 자게 되면 이 목이 한쪽이 이 근육인데는 자기의 가동성을 넘어서 20분을 넘기게 되면 소그라페진이 발생이 돼요. 근데 낮은 베개를 두고 옆으로 자니까 목 이쪽에 잡아주는 그 기란근은 다 늘어나 버리고 여기 너무 수축이 돼서 아침 일어나면 이게 안 펴지니까 이래고 아이고 목이 안 들어 보는 거예요.
그만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니까 막 엎드려서 막 이렇게 하고 자니까 몸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정학적으로는 바로 누워서 자는 게 가장 좋아요. 제 개인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베개를 제대로 먹베개 해가지고 잠을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거 이제 습관화를 시켜야 돼요. 우리가 다 이제 이소가요법이나 정체요법에서는 뭐를 하냐면 고관절의 125도에서 130도 각도가 다 유지하면 우리 몸은 다 골반이고 뭐고 다 바로 설 수 있다 해가지고 우리 뭐 한 3, 40년 전에 많이 유행했던 한국에서 지금도 많이 옛날에 하는 사람들이 그 기법을 많이 써요. 저도 그거를 강의하고 다녔어요. 3, 40년 전에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고관절의 각도를 잘 유지하고 골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리를 묶고 자는 게 있어요. 근데 다리를 묶고 무릎 위에 무릎 바로 밑에 발목 세 개를 묶고 자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다 보면 아침에 보면 다 글러졌어요. 5분도 안 가는.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새벽까지 그게 묶어져 있어요. 그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아침에 이렇게 자더라도 바로 누워서 자는 습관을 들여다보면 5분, 10분 연장이 되고 그 이제 뼈가 그쪽으로 자리를 잡고 그 환경에 맞춰지면서 점점 편해지고 좋아지고 피로도 빨리 회복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유지가 되는 거죠. 뭐든지 한 번에 안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라. 벨트로 막 묶으면 되겠네요. 벨트나 그런 걸로. 벨트로 묶어도 되고 찍찍이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판매도 했어요. 그게 이제 경침이라고 이렇게 목하고 이렇게 하는 교정하는 그 사기로 된 거 뽀록뽀록 나온 게 있는데 한참 그거 유행해서 저도 그거 하나는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목 교정, 허리 교정 혼자 집에서 그거를 다 하거든요. 너무 잘 놓고도 딱 돌리면 뚝뚝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면서 판매도 안 하고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요. 다음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 구하기 힘들 거예요. 그게 일본에서 들어온 거라 일본에서 그걸 모조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주도에서 그걸 만들어서 한 박스에 40개씩 했는데 사기다 보니까 40개 주문하고 몇 개 깨져버리고 그게 해서 15,000원, 20,000원 해 그 벨트까지 해서 막 이렇게 세트로 판매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 근데 그것도 재밌어요. 그 기법도 강의해서 하면은 치료가 재밌는 게 많이 나오는데 이제 카이로가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물러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습관도 중요하고 이수가이에서는 운동을 그런 그 불신 운동, 세우 운동이라는 이 운동을 처음에는 뭐 100개 하세요, 200개 돼요, 나중에 2000개 하세요, 3000개 하세요. 그렇게 하면 다 나서버리죠. 안 나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 처방도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뼈를 교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지 뼈를 관장하는 근육을 과하게 신전이나 이완이 된 걸 거기에 텐션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고 자 그런데 근육이나 그런 것들을 자리 잡고 우리가 바로 걸음 걷는 자세 앉아있는 자세 이런 것들이 틀어지면 또 그 방향으로 들어가지기 때문에 참 우리가 자세 교정이라든가 그 걷는 도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잘 돼 있고 자세 지난번에 상담을 하고 그냥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 여자들과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시켜주는 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명함도 주고 같이 가지고 있는데 저기 뭐 가평에다 펜션도 하나 저기 원래 은행 출신인데 결혼 못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이제 일본이 우리보다 선진국이니까 여자들이 한국으로 잘 안 왔는데 지금은 한국도 잘 살으니까 여자들이 많이 온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중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한다고 명함 저기 있어요. 근데 왜 하다가 그 얘기가 그리 갔어. 뭐를 그 얘기하려다가 내가 그 정신이 깜빡. 아까는 차를 갖다 놓고 올라왔는데 전화가 와서 1층에서 아니 저기 시동을 모르고 안 끄셨나 그런 식으로 해서 보니까 이 강의에다가도 예를 들다니까 엉뚱한 데를 제가 운동해가지고 그 교정만이 아니라 운동해서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뼈를 교정하면 근육을 잘 다스려야 되고 그런 자세를 잘 해야 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했던 그 예가 아니고 그런 그 얘기 하다가 뭐다가 제가 그 메이저를 잃어버렸어요. 하여튼 뭐 그분도 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 매출을 시키려고 했다가 잃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그 중풍 환자 있잖아요. 네. 중풍 환자 보면 편마비 되면 우리가 어깨 같은 데 아탈로가 돼가지고 축 처지잖아요. 네네. 이런 것은 뭐 출환에서는 어떻게
원래는 마비 환자는 교정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감각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그거 안 맞춰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 마비가 왔기 때문에 내가 맞춰서 하는 밤대로 이 근육이 끌어가고 당겨가고 맞춰줘야 되는데 그래서 마비 환자 잘못 건드리면 문제가 많아요. 유지가 안 되죠. 네, 그래서 마비 환자가 치료해보면 마비 환자하고 뇌 마비를 해서 이제 이렇게 신경이 말리니까 많이 돌아가잖아요. 이런 사람 이렇게 요만치 펴놓으면 그 이튿날이면 또 돌아가고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마비 환자고, 자, 그 다음에 완전히 캐시마된 오십견 같은 거, 이런 무지하게 힘들고요. 디스크 진짜 오리지널, 뭐 센트럴 디스크 이런 것들 굉장히 힘들어요. 말이 디스크는 별거 아니야 그러지만 제대로 만나면요 몇 달씩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힘든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신경이 이제 그러니까 편마비라는 것은 이제 뇌가 오른쪽이면 왼쪽 마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말초 신경을 자극해서 거꾸로 교정을 하는 거예요. 말초 이제 신경을 살려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머리카락 내가 뭐 약을 먹어서 몇 개간 한다. 그런 정도로 표가 안 나게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그건 학과원에 뭐 교정해서 확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지루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마비 환자, 그 다음에 스콜리스, 측만증. 측만증이 우리가 펑셔널이 아니고 기능적인 게 아니고 이디오패스티스, 부주적인 특발성. 이거는 원래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가동성이 살아있는 데까지만 가동성을 열어주는 건데 그거 쉽지 않아요. 왜냐면 다른 거는 뭐 아까 목이 일자인데 교정하고 사진 찍어보면 다 커브가 다 생겼는데 50견은요, 측만증은요 이렇게 기울어져 오잖아요. 이 사람 치료해주면 이만큼 펴지고요. 또 불편하고 아픈 것도 다 사라져요. 그럼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사진 한번 다시 처방해서 사진 한번 다시 엑스레이 처방해서 갔다 오면 그림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안 변했죠. 근데 자세는 많이 좋아지고 편해지지만 그 뼈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좋아지냐? 이분이 60도가 됐는데 저 니엔데다 이렇게 플렉션 시켜서 한 5분을 이렇게 늘렸어. 그리고 다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40도까지, 45도까지 줄어들었어. 거기까지만 좋아. 거기서 조금 더 좋아지려고 하면 계속 반복적인 운동을 시켜서 가동성을 또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주적인 측만증 같은 경우는 뼈 자체가 캘슘화돼서 그냥 하나로 그냥 굳어버린 거잖아요. 지형적으로 소아마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강제로 핀다는 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동성이 살아있는 데까지만 살리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현대의학에서는 측만증 치료 방법이 없어요. 개발이 안 됐어요. 그냥 뭐 수술해서 막 잘라가지고 행돌기 다 잘라서 피 막아가지고 막 세워놓는 거 이런 수술. 나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 뭐 한 3, 40년 전에 그렇게 수술했어요. 행돌기 다 잘라가지고 피 박아서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저쪽 사무실에 있을 때 그 얘기를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몇십 년이 흘러서 그랬더니 그 부산에서 오는 친구 그러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행돌기 다 잘라가지고 그렇게 고정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측만증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측만증은 문제가 뭐냐? 이 심폐기능을 압박하잖아요. 곱축 이런 사람들 심한 그거 측만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명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고 장기를 압박하고 장기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다 없어지고 신경이 눌리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압박 이런 것들 때문에 건강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측만증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거의 또 여자들 80%가 여자예요. 여자 아이들이 만 16세가 성장을 멈춰요. 만으로 미국 나이로. 자 그런데 그때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치료를 해도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측만증은 여러분들 반드시 엑스레이 처방해서 레이저를 찾아서 치료해야 돼요. 최초에 기울어진 거, 최초에 기울어지니까 이렇게 보상해서 들어진 또 위에서 이렇게 기울어진 거 있죠. 그래서 최초에 기울어진 거, 최후에 기울어진 거. 측만이 하나라면 두 개, 세 개라 커브가 S자라면 그 위에 또 이 세 개는 치료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만국이 오른쪽이 컴팩시트가 오른쪽이 컨캡이 왼쪽이다 그러면 극돌리는 컨캡이 쪽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거에다 막 우두두 맨날 해주는 거예요. 막 소리도 잘 나요. 그러니까 최초에 최후에 기울어진 거 잡아주면서 로테이션 잡아주는 게 정말 맨날 하는 게 그건데 그래서 우리가
최초에 기울어진 게 청굴일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측만증이 있는데 다리 길이 배우니까 재보니까 다리 길이가 뒷부분 좀 다르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천굴의 메이저가 많아요. 근데 측만이 있는데 다리 길이가 같다. 그러면 L5 최초에 기울어진 게 5번이 기울어져서 그 위에 부담으로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해서 그리고 특발성인지 기능적인 거는 90도로 구부렸을 때 이 측만이 펴지는 사람은 기능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100% 치료가 가능하고 그대로 변함이 없는 거는 치료가 안 되는 거다. 잘 안 되는 거다. 혹시 내일은 선거 때문에 휴강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또 내일 또 오시지 말고요. 집에서 푹 쉬세요. 사전 투표 하시는 분들은 좀 가져가고 한번 며칠도 한번 하시고 내일 하루 휴강하겠습니다. 좀 휴식했다가 바로 시작할게요. 예, 수고하셨어요. 그쪽에 시원한 바람 나와요? 네. 시원한데요. 24도다 나타났는데 너무 나타나고 있는데 누가 선물을 줬는데 하나 해주십시오. 비아그라인가요? 비아그라가 아니고 이게 감사합니다. 200 여성 200 남자도 그게 뭐예요? 이게 이제 그 안에 하나 하얀 볼이 들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스킨 로션 있잖아요. 네. 스킨 로션을 이렇게 뚜껑을 열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몇 방울 또 끼면 이게 젤처럼 됩니다. 그걸 이제 얼굴이나 이런 데 피부에 바르면 200 효과. 아, 네, 200 효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분이 뭐예요? 성분이 뭐 콜라겐 뭐 그런 건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선물 받은 건데 요거 이제 껍질을 벗겨가지고 안에 하얀 볼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다가 스킨 로션을 몇 방울 떠들이면 이렇게 거기 녹아요. 젤처럼. 그럼 그걸 이제 얼굴이나 이런 데 피부에 바르면 200 효과. 네. 여기 한 50개 들었습니다. 200이면 200 하얗게 된다는 얘기. 얼굴하고 피부 하얗게 하는 거.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아마 저런 걸 거예요. 약간 조금씩 이렇게 벗겨내는 그런 또 콜라겐 성분도 들어있고 제가 뭐 잘 여기 하이드로 옛날에 우리 그 집사람이 죽은 개가 엄청 많았었거든. 결혼할 때 죽은 개는 되게 빼도 또 생기잖아. 근데 우리 이제 내 밑에 있던 친구 하나가 중국에서 그걸 바르는 약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부르모 같은 거야. 안 한 건데 그거 내만 이렇게 한 겹이 싹 벗겨진대. 예. 야, 그거 겁나가지고 야 그거 잘못해가지고 우리 친구 하나는 그거 병원에서 했는데도 얼굴 완전 버린 친구 하나 있어. 친구 와이프가.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가 이거를 판매를 해서 하니까 믿고 하래 자기. 그 발랐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 죽은 개가 막 그 말가량이 삐삐 마냥 많았었는데 예. 백화점에 가니까 피부가 너무 고와의 소리를 들었어. 그걸 바르고 하게 돼가지고. 근데 그대로 안 생겨. 몇십 년이 됐거든. 그래서 그거 참 대단한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한 겹을 벗겨내는 거야. 절대 그 약 바를 때 햇빛 받으면 안 되고. 근데 안준전 피부가 너무 변해. 그 하나로 딱 보고. 그거 대단하다. 근데 요즘 뭐 지금 그 유튜브 보니까 뭐 병봉에다 발라서 뭐 중기 같은 거 벗겨내는 막 그런 광고 하더라고요. 네.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싶더라고. 그래서 나는 야 중국 애들이 근데 나 벌써 이 얘기가 한 20년 전 20년이 뭐야? 20년 그 전에 한 30년 가까이 된 얘기야. 자 오늘 뭐 시간이 많이 오버됐으니까 바로 실수하고 빨리 집에 갑시다. 이쪽 확실히 편하구나 여기보다.
둘, 넷, 5번이네. 그러면 5번 상태에 있는 세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부를 어떤 거 이용할까요? 그거하고 두 개일까요? 저거하고 요거 가운데 하시고 일단은 이제 한 번이 여기 한번 앉아볼게요. 아무나 앉아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깨에 만약에 오른쪽 이 사람이 이제 페인 통증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경추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잖아요. 로테이션 시고 에파나 밴딩에서 아파가 돼요. 그럼 통증이 증가가 된다. 자 그러면 그걸 눌러서 트랙션 시키는 거죠. 그럼 통증이 감소가 된다. 그러면 열이 만들 필요가 없다. 여기 치료하는 거. 이해가죠? 그 다음에 이제 파색 신드롬 같은 경우도 내가 이렇게 했더니 통증이 굉장히 많고 머리를 완전히 훈련시켰더니 조금 감소가 된다. 이거는 파색 신드롬이니까 이거 여기를 치료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거 있잖아요. 뭐 최대로 숙이고 뭐 갬잼잼 이런 거 심각 출근용 그런 거 테스트했을 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전사각근이라든가 이런 퍼스트 립 늑골이 위에 이 클라비클이 늑골이 거상이 되면서 심각출혈 이런 것들이 좀 페인이니까 그걸 치료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다 검사했는데 그 결과가 아니라 그러면 어깨를 치료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깨를 치료하는 게 여기 아크로멘 조인트하고 어깨에 상완 마관절이 있고 그 다음에 견쇄관절 견갑골과 쇄골과 만나는 견쇄관절 그 다음에 쇄골과 흉골과 만나는 흉쇄관절 이런 부위에서 통증이 오는 거거든요. 소변증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치료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크로멘 조인트의 검사 방법 이렇게 손을 올려보세요. 네? 만약에 문제가 있는 쪽 내가 내렸을 때 하나가 힘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걸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손을 놓고 손을 내리세요. 얘 80금을 컨택을 해서 내가 높은 의자에서 이렇게 최대점까지 올려요. 그리고 이거를 스쿼트. 임피리얼 백간 엔티리얼 방향. 그렇지. 그리고 안성적인 사람이 이렇게 오래 누르고 있는 게 좋아. 이게 톡톡 놓으면 올라오거든요. 왜냐면 얘가 인대가 늘어나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계속 눌러놓고 테이핑을 십자로 붙이고 며칠 동안은 손을 이렇게 올리는 일을 안 해야 돼요. 올리면 이가 또 벌어져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운동선수들, 저는 이제 올라와서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젊었을 때 다쳐가지고. 근데 이쪽은 안 올라가는데 이게 볼록 나와 있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굉장히 고착화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운동선수들 어깨를 부딪히면 이렇게 치니까 이 클라비클 이쪽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죠. 들어가다 갈 때가 또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높이를 봐요. 어디가 높아요? 높은 쪽이 거의 이쪽이 높은가요? 자, 그럼 얘가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아니면 앞으로 더 나오거나 그러니까 뒤로 가면 늑골한테 걸려서 부러져요. 그래서 거의 미디어 스피드 방향으로 올려가서 높아요. 요거는 이제 뭐 근육으로 건설할 때는 손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릴 때 위로 저항을 하는 이렇게 아까 이렇게 그랬을 때 이게 힘이 뚝 떨어지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그런데 그냥 아까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가 높으네요. 그러면 칼 줘보세요. 버텨보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힘으로 버텨보세요. 요만치 힘이 있고 이쪽에 버텨보세요. 이쪽이 약하네. 그럼 이쪽이 왜 있나요? 이쪽을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 방법은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얘가 미디얼 스피릿이니까 나는 임피를 방향으로 먼저 이게 부드러운 거는 물론 80%로 해야 되지만 여기는 영국맥이 나와서 스로트를 강하게만 그냥 아웃돼 버릴 수 있어요. 큰일 나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데 교정하는 것보다 확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걸어요. 걸고 손을 이렇게 밑에다 놓고 내 손을 깍지를 끼는 게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얘를 올리면 자꾸 내려가죠. 그래서 올라가는 걸 밀으면서 이 팔을 약간 들어줘요. 그러면 올라가면 내려가죠. 그래서 미디얼 방향으로 레터럴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도 굉장히 아파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다시 내려가면. 네. 아직도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이고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옆으로 더 누워서 하늘보고 누워서 내가 여기다 이렇게 팔을 무릎을 넣게 되면 한 15도 정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얘를 들어버려요. 들어버리고 여기에 이그 클라비클 헤드에 머리에 얘를 티나를 해요. 그래서 얘를 더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가서 이렇게 이거 세게 하면 큰일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또 여기를 내가 이 팔을 잡아서 이 방향으로 내려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팔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눌러놓고 내가 얘를 누르고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아까 앉아서 하는 걸 제가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게 더 위험하니까. 또 이거 팔을 줘보세요. 이걸 잡아서 이렇게 내리면서 딱 이렇게 그리고 올리면서 이렇게도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방향에 따라서 응용을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게 체중이 있으니까 더 위험하네. 체중 잡고 나면은 너무 많이 너무 쓰니까. 깊은 수로 들어가면 경동맥을 눌러버리면 급하게 그냥 아웃돼버리면 응급실에 가야 되고 시간을 갖다고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위험하다는 얘기고요. 되도록이면 여기 민감해요. 그냥 해도 막 받는 사람이 아파. 그러니까 부드럽게 마일드하게 반복하는 것이었다. 딱 액티베이터 있으면 팡팡팡팡 쏟아줘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숄더는 그냥 있을게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입가의 문제를 보기 위해서 노세 힘을 빼시고 가동성을 최대한 넣어주세요. 뒤로 앞으로 많이 했죠. 되게 앞으로 빠지니까 했을 때 페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페인이 방향. 그리고 우리가 앱덕션 돌려 어디에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페인이 있는 반대쪽으로 교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스로트는. 근데 거의 얘는 앞으로 밑으로 빠져. 그래서 치료 방향이 거의 놓으세요. 야, 밑으로 빠지거나 위로 올리는 거예요. 앞으로 빠지니까 뒤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는 안에 낭이라는 게 있어요. 관절이. 근데 더 유착이 되는 쪽으로 밀어버리면 더 낭이 깨져버리겠죠. 그래서 제가 밖에서 안쪽으로 밀어보고 괜찮아요? 네. 여기는 어때요? 약간. 그러면 내가 이쪽 방향으로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로 올리는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이 상태의 최대점이 3%.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거는 거기다 볼을 댈 수도 있어요. 손바닥에 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자꾸 힘이 들어가요. 저는 띄우고 많이 해요. 또는 여기다 이렇게 해요. 어깨 잡아서. 그리고 검사도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완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최대점에 쓰러뜨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응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누워놓고 그냥 드라마로 치면 더 간단하지만 우리가 매니플레이션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근육은 우리가 위로 올릴 때 힘이 좋아요. 정상이에요. 밑으로 내리게 좋아요. 앞, 뒤로. 그래서 어디에 문제야? 근육에는 뭐냐? 어디가 힘이 빠지면 내가 올리는 데 약하다 보면 이 근육이잖아요. 근데 이 근육을 내가 이완을 시켜보고 다시 해보고 수축을 시켜보고 다시 좋아졌다. 그러면 수축시키는 운동요법을 쓰시면 되는 거죠. 이완시키려면 계속 늘려주는 지압이라든가 스트레치를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인대는 뭐예요? 힘 빼보세요. 그냥 나요. 나가서 이렇게 당기면 인대가 지금, 인대만 지금 걸려있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내가 돌리거나 당길 때 페인이 있다고 해서 인대 치료는 헤이핑요법이라든가 고정시키고 많이 안 써야 돼요. 제가 이제 원장하는 건 장압으로 문제가 있는 걸 찾아서 이런데 보면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런 거 그냥 장압으로 찔러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절은 횡격으로 내가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관절이니까 안 아파야 되는데 페인이 있어. 그러면 아까 이 뼈의 문제로 서브락테이션에 의해서 좁아진 거는 우리가 뼈를 맞추면서 다 해결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치료하는데도 아프다고 하면 낭염이라든가 마이스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낭염 치료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깨는 그렇게 치료하시면 되고요. 루페. 50견 치료는 이제 우리가 함순 때 하지만 그냥 이렇게 올리는 거 여기서 악 소리가 나면 거기까지 가는 게 여기서 나는 당기고 얘를 누르면서 얘를 빼서 이 관절을 튀겨버리는 거예요. 축여. 이렇게 깨지면 또 올라가. 그래서 110도까지 다 올라간 다음에 이제 엎어놓고 뒤로 30도까지 하고
그게 다 되면 이거 90도까지 여기서 이제 깨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이제 드랍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올려놓고 내가 막 잡아서 얘를 그러니까 이 간격이 80마디 올려가지고 올려서 그냥 충격으로 가버립니다. 아니 충격을 이제 깨야 돼. 그러니까 손으로 막 옛날에 찢어서 깨다 보니까 나도 힘들고 한자리 힘들었지만 지금은 드랍을 하면 편하죠. 그래서 드랍 할 때 제가 탐슨 때 다시 알려드리고 엎드릴게요. 스케플라는 열중심 해야만이 나와요. 이게 내려버리면 내려가요. 잘 안 나와. 찾지도 힘들어. 열중시를 시켜요. 그리고 나오면 하각에서 손 올려가요. 이렇게. 아니. 그대로 있어요. 내가 올린다는 검사자가 올렸을 때 높은 쪽이 내려갈 스케플라예요. 낮은 쪽은 미디어 스케플라고 이해하죠? 내려왔으니까 더 낮아지고 밖으로 가면 얘가 높아져요. 근데 이것도 정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도를 보는 거죠. 최대한 올려가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에 최대한 올려가요. 여기까지 왔어요. 내리고요. 반대쪽 최대한 올려볼게요. 반대쪽은 좀 더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얘가 미디얼, 얘는 내려라. 이해가시죠? 얘를 미디얼 방향으로 조정해 주시죠. 옆으로 볼게요. 반대로 해야지. 아니, 아까 이쪽이잖아. 이쪽이 내 터널이잖아요. 네. 내 터널이 메인이에요. 저기 한 실도. 그래서 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 어깨 가운데로 더 들어가요. 이게 더 완전히 들어가요. 가운데. 이렇게 아니 이렇게 가운데. 그렇지. 또 앞으로 나오지. 이게 지금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이 손을 뒤로 이렇게 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가야죠. 근데 이걸 얘를 앞으로 숙여서 뒤로 위로 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 하면 힘들으니까 내가 손이 이렇게 들어가고 가슴을 대서 가슴을 밀어봐요. 그리고 이렇게 잡아요. 그럼 열리죠. 그렇지? 이 부분을 다 이제 뜯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뜯어내고 차근차근 하고 나중에 얘를 잡아야 돼. 잡아서 얘가 내 차라리니까 나는 미디얼 방향으로 돌려서 이쪽으로 교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엎드릴게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놓고 딱 힘을 내서 이 삼각형의 뼈를 딱 잡아서 로테이션을 시키고 돌아올 수 있는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최대한 올려볼게요. 쭉 올려요. 여기까지 왔어요. 반대쪽 올려볼게요. 거의 비슷하죠. 아까보다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하루 이틀 계속 올려서 갖춰야지. 근데 여러 날 했는데도 안 맞아. 그러면 반대로 얘를 바깥쪽으로 해야 돼. 이쪽에다 손 올려봐요. 저쪽 손. 그렇죠. 얘를 잡아서 목에다 힘 빼세요. 얘가 나오잖아요. 힘 빼세요. 목이 어깨가 불편한 거 봐요. 얘를 잡아서 바깥쪽으로 돌려주는 경우가. 그러면 얘가 바깥쪽으로 가면 얘는 또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해가죠? 메이저를 치료다 아니면 고상을 치료한다 이거예요. 결국. 근데 메이저 위주로 치료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쪽이 아픈데 얘가 위로 가 있거나 밑으로 가 있다. 그러면 손을 올리면 얘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가 밑으로 가 있을 때 위로 교정하고 위로 나왔을 때는 밑으로 교정하는 거. 페인이 있는 쪽. 물론 여기서도 이렇게 교정하시는데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이 여기를 자꾸 뜯어내는 이게 관절에서 이제 미디얼 레럴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니까 과보상으로 어깨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냥 자꾸 열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견갑거근, 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여기 등용근, 견갑거근 이런 것들 다 비대칭 광대근까지 다 검사해 주시면 더 훌륭한 치료가 되고요. 끝까지 한 거 다 나와버릴까요? 앉아봐요. 시간 다 가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엘보에서는 얘가 테니스 엘보가 백스윙 하니까 이 방향으로 빠지니까 내가 얘를 잡아서 이렇게 밀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페인이 더 증가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밀으니까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얘를 이렇게 빠진 거를 내 겨드랑이에다 껴서 얘를 꽉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죠? 쉽게 하는 방법이 이걸 잡아요. 그리고 손목을 잡아서 이래서 시켜. 그리고 끝에서 딱 이렇게. 반대쪽이라면 이렇게. 플렉션, 로테이션.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믿고 이런 방법을 하는 거죠. 근데 원칙은 내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볼폭 이렇게 치고 벌리게 되니까 내가 이 방향으로 가니까 아프죠. 그래서 얘는 내가 잡아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쳐야 돼요. 이게 잘 안 들어가니까 돼요. 이걸 잡아요. 그다음에 끌어요. 손목이라고 이렇게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이제 검사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레디우스, 테니스 엘보 검사예요. 내가 요거를 잡고 요거를 치는 거예요. 못 피게 이제 힘을 줘. 이렇게. 어디 올라가? 이거 엄청 올라가잖아요. 이게 테니스 엘보를 검사인데, 만약에 테니스 엘보가 있는 사람은 이거를 힘이 없이 그냥 좀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건 여기가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밀어봐요. 여기에 힘이 들어가죠. 이건 울라를 검사하는 거예요. 이게 힘을 못 쓰면 울라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근육으로 검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이게 못 꺾으면 이게 뒤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풋을 방향으로. 그래서 내가 여기 손목을 땡겨서 돌려보면 이것도 좀 막 걸리잖아요. 네, 걸리는 거를 넣으면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당겨서 얘를 잡아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근데도 이게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러면 눈에 있다가 엔티리어 방향으로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이렇게 놓거나 이렇게 놓으면 앞으로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이 손가락을 거기다 놔요. 그리고 쭉 당겨요. 그리고 쭉 들어가요. 잡아서 손가락으로 이거를 들어가자. 그 소리 나면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엔티리어냐 포스terior 이게 안 되냐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해봐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요 뼈를 누르면 나오는 게 이거잖아. 요게 나온 거야. 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손을 치면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넣어줘야 돼요. 그냥 힘을 못 쓰니까 내가 복부에다 손을 대고 얘를 잡아요. 하나 그 그리고 얘를 공간을 만들어주고 얘가 눌러버려요. 그러면 이게 금방 잘릴 수가 있어요. 손가락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접지는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잡지만 요 마디 하나씩 거기 잡아서 완전히 떼. 이렇게 빼주면 되고 요 하나가 이 털과 옆에 있어. 그러면 배낭이문이 미끄러워서 절대 못 가져가요. 가재수건을 물에다 꽉 짜세요. 그래서 딱 잡으면 안 익고 당겨가지고 다 놓고 아이스크림 사먹고 나오는 거 있잖아. 선생님이 하면 하는 거예요. 부모.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탈구. 탈구는 뭐 이 척걸이 빠졌다는 건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손 폈을 때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움직이면 신경이 문제가 없죠. 아파요? 네. 그럼 감각이 살아있으면 신경 문제가 있죠. 백동 정상.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교정했냐면 이렇게 빠져서 이 지금 척걸이 여기에 있는데 빠져서 이만치 들어가 있어. 그 끝을 잡아 이렇게. 잡아서 얘를 공간을 만들어 당겨. 그래서 쭉 지금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걸렸어요. 이때 탁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살짝은 툭 소리가 나면 들어가. 그걸 끝나. 안 들어가면 이거 한번 다시 돌려요. 한 번 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렇게 들어가지만 얘는 이게 자 빨리 가자고 당기니까 이게 이렇게 툭 올라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거기다 손을 올리고 빨리 땡기면서 툭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잘 안 들어가잖아. 느낌이 올 거예요. 그때는 안 들어가고 빨리 돌려버릴게. 느낌이 오지. 태고야. 그때 툭 들어가. 자, 그 다음에 어깨. 어깨는 이제 이렇게 하고 허리도 굽히고 이래 와요.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하고 발딱 이렇게 못 뜁니다. 사실 어깨 빠지면 이게
울리면 아프니까 이래 오죠. 자, 그랬을 때 감각 이런 거 다 똑같이 보고요. 자, 앉아서 치료하는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제가 배울 땐 여기를 잡아서 이거를 더 끄집어내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넣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요거는 구부러지니까 이렇게 잡아요. 잡고 얘가 지렛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여기를 잡아서 빠지나 안 빠지나 봐요. 이렇게 빠지죠. 힘을 꽉 주면서 빠지니까 빼봐요. 빠지잖아요. 그리고 들고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놓으면은 지가 쭉 끌고 여기 갖다 놓고 묶어주고 테이핑 해주고 아이스 해주는 거예요. 누워서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여기에 손이 이렇게 있겠죠? 요거를 살살살살 여기까지 와야 거의 한 20분 걸려요. 그리고 이발이다. 아까 팔을 넣었던 걸 손을 넣고 얘를 더 빼내고 얘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쉬운 방법은 이렇게 놓고 딱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럼 빠진 걸 더 빼요. 한 자리에 잡으라고. 지금 완전 빠져 있잖아요. 이걸 놓으면 무지무지하게 아프니까 이 공간을 유지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돌리고 놓으면 지가 딱 끌어가지 봐봐요. 이거 다시 갖다 놓고 발로 하는 방법 좀 보할게요. 여기다 수건을 하나 넣고요. 손보다 발이 힘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요. 수건을 넣고 아프니까 발 날로 얘를 빼내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팍 더 당겼다가 놓는데 놓으면 여기가 구부러지면 또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빼서 저는 이렇게 회전을 해요. 요거는 내가 운동하면서 가장 많이 넣었던 거라 어떤 환자 와도 이 방법으로 잘한 걸 안 넣어. 잘 들어가죠. 묶어지고 잘 들어가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 테니스 엘보 많이 오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팔은 빠지지 않았잖아요. 뼈도 많이 문제가 되지만 근육의 손상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상처 조직이 낮기 때문에 안 쓰고 자연적으로 상처가 아무리 남는 건데 계속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켓을 너무 꽉 끼고 임팩트 하지 말고 좀 약하게 하고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테이핑을 해주는 거예요. 테이핑을 해주고 되도록이면 무리하지 말고 지압봉 그걸로 하는 건 인대 들어간 거니까 좀 굉장히 좋아요. 제가 그건 치료해 준 것도 있어요. 건도 괜찮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져보면 만약에 테니스를 이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속에서 만져보면 지금 이런 인대들이 만져지죠, 이거. 근데 이게 유난히 아픈 거 있어. 몇 개를 찾는 거예요. 찾아서 동그라미 쳐놓고 이걸 지압봉을 이렇게 그냥 누르면 이거 팅 하고 픽해서 도망가요. 그래서 지압봉을 놓고서 여기 이제 수건 넣고 돼서 내가 손도 떼면 이게 땡겨나가니까 내 몸에 붙여야 되고 여기서 그 지압봉으로 딱 잡아서 처음에 약하게 얘를 딱 잡아요. 잡혔죠? 그때부터 압을 하게 해서 내가 뜨거운 느낌이 들 정도로 한 40초 있다가 그래서 처음에는 찾는 게 중요해요. 잘 찾는 게 이렇게. 지금 튕겨나가는 느낌이 그리고 있어요. 만져도 이 꾸들꾸들하게 뭐가 만져지고 이게 좀 기분 안 좋게 만져지고 네. 그 다음에 환자는 아프고 그런 그게 문제가 있는 인대예요. 만약에 테이프는 풀르고 치료하는 게 좋죠. 상관없어요. 그건 인대를 저기 아니 그냥 꼭 이게 아니라 뭐 교정할 때나 이건 상관없어요. 어, 이거는 뭐 이 정도는 그냥 만약에 지금 손목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돌려보면 지금 소리는 안 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게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쭉 당겨서 아파요 이것도? 제가 스케이트보드 수술을 해가지고 저쪽에 볼게요. 스케보이드는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이게 잘 부러져요. 운동선수들. 요거는 안쪽으로 빠졌다고 하면 손가락을 대서 이렇게 쭉 당겨서 이렇게 그럼 약간 밀려들어요. 지렛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이거를 내가 넣는다고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앞으로 주고 안 돼. 그래서 손가락을 넣고 쭉 당겨서 이렇게 꺾으면 요 손에 들어가요. 약간 이렇게 충격을 줘요. 지금 이제 여기는 워낙 유연해서 소리가 안 나는 스타일인데 여기 앞에 충격 안 와요?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거 느껴진다네. 여기서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소리 잘 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쪽으로 안 빠졌으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한꺼번에 다 보여드리니까 멍멍하죠. 그냥 해요. 그러니까 테크닉 위주로 할게요. 테크닉 위주로. 먼저 같이 해보세요. 팔꿈치부터. 약분 해보세요. 빨리 하세요. 테니스. 빨리 하실 거예요. 기억이 안 나네. 테니스 해보는 그림이 또 같이 하죠. 같이 해도 돼요. 근데 정신없어, 환자가. 한 사람에서 두 사람이 해보고. 너무. 테니스 하고 팔꿈치 교정은 뭐. 그러니까 어떤 거냐를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만 봐요. 테니스 엘보 다시는 그립이 어떻게 테니스 엘보는 여기를 잡았잖아요. 요 뼈를. 이게 룰라를 잡았죠. 여기를 잡지만 이게 여기서 회전이 되잖아요. 팔목을 잡으면 이게 여기가 회전이 돼. 여기 잡으면 여기서 회전이 못 잖아. 여기를 잡고 플렉션을 시켜. 그리고 약간 회전시켜서 쭉 당기잖아요. 여기 끝에서. 그리고 올라는 이렇게 빠지니까 내가 손을 여기서 잡아버려요. 그리고 손목 잡고 쭉 이렇게 잡아. 그러니까 붙이다가 이걸 당기. 이거 빠졌더라고요. 아니 지금 넣는 소리 못 들어가. 이거를 빨리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요걸 이렇게 쭉 당겨봐요. 그리고 너무 밑에 잡지 말고 이 뼈를 잡는다고 생각해요. 여기 잡고요.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이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 이거 아니고 이거 들어가. 이렇게 갖고 있는 건데 이거 들으시. 오. 선생님 이거 있잖아요. 네. 몰라. 예. 아니 그거는 레디고 그거는 잡아서 예디 우측. 그리고 팔목을 잡아야 돼. 이게 회전 여기서 되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모르면 그러니까 사실은 요걸 이렇게 먼저 이렇게 회전시켜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이게 잡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얘를 치려버리지 말고 얘도 그런 식으로 같이 그렇게 자, 로테이션 안 해도 여기가 아니고 뒤로가 아니고 뒤에 잡으시고 일단은 더 리플렉션. 더 내리세요. 더 리플렉션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제 빨리 시키고 여기서 밀으세요. 네. 그렇죠.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켜놔요. 로테이션을 시키고 약간 플렉션과 밑뼈를 잡아서 길려 나오는 내가 넣는 게 정도 끝에서 끝까지 나오는 거. 그렇지. 그거는 여기를 그냥 잡아요. 네가 앞으로 나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잡아 손을 그 잡고 그냥 이렇게 플렉 이렇게 살짝 하다가 툭 치면 돼요. 이렇게 안 잡아도 돼. 그냥 올려놓고 해도 돼. 이렇게 네, 그럼.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힘을 뺐나 안 뺐나 힘을 빼서 한번 더 빠르게. 팔꿈치 교정이 꽤 아프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통증이 뭐 찌르는 것처럼. 지금 여기 이쪽에요. 우리가 이쪽이라면 일단 힘 빼고 많이 힘을 뺀다. 그래서 이걸 강하게 하는 게 여기서 그렇죠. 요것도 이렇게 로테이션 이렇게 힘 빼.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 너무 강하게 하니까 인대가. 제가 캐나다에서 본 키로프락터들은 그냥 뒤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건 똑같은 얘기죠. 근데 그때 뒤에서 하는 게 그 통증이 제가 이프레이션 되게 싫어하는 뭐냐면 이프레이션 시킨 상태에서 더 이프레이션 시켜버리니까 죽게 아픈 거죠. 근데 이거는 플렉션을 시켜서 순간적으로 빨리 가동성을 넘으니까 통증이 줄어드는데 네. 여기에서 내가 이런 뭐 테크닉을 다 여기 너무 그래서 세가지고 지금 싫어해서 진짜 싫어요. 각도에서 자 여기 힘 뺐나 안 뺐나고 마지막에 쪽툭 쳐주면 얘를 모르면 이렇게 해도 들어가요. 여기 꾸겨놓고 이거 잡아서 이렇게 툭 밀어도 들어가요. 이렇게 펴나가서
이런 플렉션 시키고 그 다음에 얘를 밀으면서 당겨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렇게 피하지. 이거를 락을 버려야죠. 결국 당겨와요. 얘 밀면서. 근데 끝까지 가서 테크닉이 들어가야지. 끝까지 가지 말고 그 테크닉이 들어가야지. 그렇게 남겨놓고 가동성을 남겨놓고 테크닉이 들어가야. 그렇죠. 끝에서 짧게 하는 게 기술이에요. 길게 푹 하는 건 이제 인대가 늘어나니까 기술이 아니야. 그거는 이해가죠? 룰라는 자연스럽게 딱 죽었잖아요. 쭉 자연스럽게 키우는. 얘 그냥 지지대만 해. 네. 감각이 안 맞아. 타이밍이. 여기 좀 잘 맞는 것 같아. 그 느낌 좋았죠. 닦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지. 짧게 끝에서 결국하게 빠르게 하는 게 요리예요. 그래야 환자가 안 아파. 스피드가 있어야 안 아파. 가동성을 넣어서. 아 저기 흉쇄 요들군 아니 흉곽 추모 증후군 네. 저기 검사하는 방법하고 그러니까 처치 방법. 흉곽 출구 증후군은 사실은 위치 조심해야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요 지금 쇄골 사이에 늑골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로 신경이 나오는데 눌려서 뚫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손 이렇게 부셔 이렇게 3분 동안 계속 한다던가 그러는데 그때 평상시 아프던 통증이 계속하고 뻐근하게 느껴진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렇게 하고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려가시면서 그래 보실 때 이게 맥동이 제대로 안 되거나 그런 거. 전사각근 증후군은 목이 길어지면서 좁아진 거죠. 그거를 내가 더 길게 해버리거나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소형군은 머리를 이렇게 들고 고개를 팍 숙여요. 많이 숙이고 얘를 이렇게 들 때 여기에다 당기게 쭉 폈을 때 소형군이 더 텐션을 만들어 이런 것들이 이제 흉곽출구 증후군이에요. 그건 참 늑골만 늑골 교정은 여기 늑골 부정하고 늑골 교정은 여기가 이제 늑골이 거상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늑골에다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울여서 내가 엎드려 서는 게 더 좋아요. 늑골 교정은. 그러니까 흉곽 추모 주변에서 그냥 메인으로 할 수 있는 처치 방법은 늑골 이제 늑골이 가장 엘리베이터에서 올라가는 게 가장 많기 때문에 엎드려 봐요. 늑골 교정 하면 이쪽으로 한번 제가 촬영을 해주실래요?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늑골 만졌을 때 항상 거상이 기능은 아프니까. 승부근이 더 두껍거나 그런데 이쪽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각이 안 나오니까 머리를 이렇게 많이 갖다 놓으면 이렇게 쭉 밀어서 이런 식으로 밀어봐. 아니면 이게 이걸 굽고 웨이스가 조금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밀어봐. 작게만 해도 아파요. 몸을 살짝 빠르게 그렇게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방법은 맞아요. 또 제대로 하고 싶어요. 육군이 아니. 근데 지금 너무 약하지 않나요? 아니 근데 지금 소리 안 나는데 소리만 들려요. 보여만 코치가 끼리가 있는 거예요. 원인 봐야 되는 어느 쪽이 나와야 되지? 걸렸을 때 생각. 예. 이거를 이제 락을 빨리 걸려고 되면 이거예요. 요걸 돌려놓고 요거를 접어서 저 어깨를 회전을 시키면서 이거 어깨 뒤로 이렇게 빼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무리한 이거는 조금만 돌려놓고 쭉 당겨서 50도 50이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예. 원래는 이렇게 하면 네. 제가 힘이 쭉 빠지네요. 그러니까 원래 할 그렇게 수밖에 하는 건데 없어요. 네, 그렇게 하는 이거 거예요. 이거 그렇지. 그거 살짝 치야. 그렇지. 자, 좋아. 그럼 테니스 엘보 그냥 환자들 그냥 요 동작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왔을 때 그냥 근육 그냥 그만하고 그냥 쭉 밀어 넣는 거예요. 가지고 그리고 이거 운동을 많이 시켜 이렇게 주먹 줘봐요. 뭐 아픈 쪽에 이렇게 주먹 쥐고 주먹에 힘을 주고 천천히 올리고 내리고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손 대보세요. 이렇게 손 대고 해보세요. 엄청난 운동이 돼요. 이거 운동을 시켜주는 그럼 이걸 그냥 한 10개가 아니고 100개, 200개 하세요. 계속 꾸준히 천천히 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골프 앨범. 골프 알고 뭐 마우스 많이 한 사람, 뭐 검사 많이 한 사람 이거 다 좋아요. 똑같아요. 이 근육을 운동시켜야 되는 아, 거니까. 그럼 손목이 이렇게 이제 마우스에서 안 좋은 사람들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보면은 이렇게 안 되는 사람, 아픈 사람은 일이 나온 거고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은 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좁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이렇게 움켜리는 일에서 때는 제가 여기를 많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보통은 이 월상골이라는 게 뼈가 벤트리얼 방향이나 포스 방향으로 나와요. 맞아요. 포스 나오는 것은 근데 이렇게 이거 이렇게 이거 엄진 안 하셨죠? 왼쪽이 이거 딱 잡고 있잖아요. 이런 야, 하루에 몇 번씩 근데 저는 엄진 안 되셨죠? 누구예요? 여론조사 아주 미치겠어. 이거는 저기 뭐야 그 뭐지 그 거절하는 거? 그것도 안 돼. 웃기는 걸 소리야. 지금 나는 지금 이게 선거에서 교가 뭐 하루종일 문자 전화 오고 또 마침 이게 우리 또 이거는 넣어주는 교회 거. 그 저기 뭐야 아, 여기. 남북 그 연예 뭐또 연예장 뭐 이런 거 보니까 또 목사님들 야 청년으로 지금 양쪽에서 지금 아, 그거 에이 무슨 소리 이건 잡아가지고 여기를 잡나요? 아, 이거는 여기라고 여기서 하고서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돼. 쭉 당겨서 이 뼈를 잡는다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얘를 이 방향으로 민다고 빨리 안 해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나 보니까 받아봐야 느낌. 또 당겨서 쭉 당겨서 잡아서 이렇게 소독하고 들어갈 거야. 그래서 이 방향으로 밀어 넣는다고 생각해. 뭘로 누르는 반대로 높이도 일단 이걸 이렇게 틀으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뼈를 잡아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 넣 위로 이 방향으로 밀어 넣는다고 밀어봐요. 천천히. 그렇지 그렇게 그런 식으로.